비대면, 4차 산업혁명, 네. AI, 자동화 네. 거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 일본 사람들은요 음. 매사에 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거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 나라 사람한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고 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일본은 아날로그에도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느리다. 그렇지만 언젠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을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리도 비즈니스 찬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연구소 구독회원 모집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매년 새해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보고서들을 발간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탑픽 7선 보고서와 2차 전지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탑픽 7선 보고서를 올해 발간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선대인TV 초창기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일본의 속사를 아주 잘 소개해 주셔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코너가 있었죠. 그 코너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염정순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염 박사님은 사실은 한국에 장모님 상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들어오신 김에 납치하다시피 해서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최근 일본 소식들 조금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시고 아마 돌아가실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몇 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먼저 오랜만에 뵙는데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벌써 한국에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정리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사회,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중에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사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서 최첨단 스마트 도장 찍어주는 기계가 등장했답니다. 일본에서. 자, 구체적인 내용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제 벌써 이제 1년 반 됐는데 코로나 발발한 지 2020년 중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만들어진 기계가 있어요. AI 그죠? 인공지능을 최대한 구사하고 그다음 이제 OCR 있잖아요. 광학 판독기. 광학 판독기. 그거에다가 이제 AI를 가미한 AI OCR이라는 기계. 그다음에 최첨단 로봇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기계를 일본의 그 히타치 그룹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유명한 덴소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합작으로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기계가 일본에서 화제를 일으켰는데. 근데 그런 기계가 왜 필요해요, 근데? 근데 이 기계가 뭐 하는 기계냐면 이제 계약서가 10장이나 5장 이렇게 호치키스로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가면서 간인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수많은 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견적서 낼 때도 오른쪽 위에 상호가 있고 거기다 직인 찍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는 상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고 부가치가 없는 업무다. 근데 이게 계약서에 따라서는 도장 찍는 장소와 찍어야 될 도장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 로봇 기계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예요. 계약서를 딱 10개 정도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먼저 스캐너가 그 계약서를 딱 읽어요. 그 계약서를 딱 읽어갖고 여기는 도장을 여기다 찍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로봇가 판단을 하죠. 여기 갖다 찍어야 되는 도장은 네모난 관인인지 아니면 동그란 도장인지를 판별을 해서 로봇 암이 싹 움직여갖고 도장을 집어다가 인주를 딱 찍은 다음에 딱 와서 그 자리에 딱 찍고 그 다음 페이지를 싹 넘기면 로봇가 그게 로봇가 그러면 중간에 또 간인을 딱 찍고
이거 딱 실행하고 집에 가면 계약서가 다 완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최첨단 로봇이긴 한데 최첨단이죠. 그런 기계가 왜 갑자기 등장한 거냐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요 음. 매사에 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거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일본 국민을 아날로그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한국 네. 국민을 디지털 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날로그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는 진공관 오디오가 그렇고 LP 네. 디스크가 그렇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달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래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컴퓨터 등장하고 네, 그때 일본 애들은 뭘 만들었냐면 주판 있잖아요. 주판. 네. 주판을 야 이게 컴퓨터 시대에 좀 컴퓨터 같은 게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전자계산기가 나왔잖아요. 네. 전자계산기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음. 전자계산기로 가기 전에 음. 주판 옆에 계산기가 붙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샤프가 팔았어요. 계산기 주판 일체형.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주판에서 네. 이걸로 전자계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주판 겸 전자계산기를 통해서 이거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세계 최첨단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든 것은 네. 도장을 이제 안 찍어도 되는 세계로 가야 되겠는데 네. 이 사람들 말이 그렇더라고. 이 시절에 이걸 만들어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그래도 역시 계약서엔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업에 렌탈을 해주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렌탈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기계가 그러면 예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비대면, 4차 산업혁명, 네. 뭐 AI, 자동화 네. 거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되니까 그 예전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찍었던 건데 비대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렇죠. 뭐 직원이 어쨌거나 이런 뭐 계약서나 보고서에 서명이 필요하다 또는 뭐 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집에서 그러면 이 서류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비대면하면서 일본도 재택근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결국 도장 찍어야 되니까 출근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자문서가 아니니까. 네네. 주임이 출근해서 도장 찍고 퇴근하면 계장이 출근해서 도장 찍고 퇴근하고 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위별로 다 도장을 그쵸.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밑에 사람이 음. 가서 출근해갖고 기계다 다 세팅하고 음. 예? 딱 본인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네. 전화해서 과장님 결제 좀 해주시죠. 그럼 과장님이 탁 클릭하면 쫙 해가지고 과장님 도장이 뻑 찍힌다든지 이런 식의 일본의 IT 전략을 총괄하는 네. IT 담당 주무부서가 있어요. 네. 그게 IT 담당 대신이라는 특명 대신이 장관이 있는데 네. 그때 뽑힌 장관께서 그 다케모토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도장업 의원 연맹 회장이에요. 도장업 의원 연맹? 회장. 아니 그러면 도장업계 출신의 의원이 여러 명인가 아니 보죠? 그거보다도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도장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장업 협회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협회에서 만든 그 협회 회장을 맡은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이제 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들 중에 네네. 이제 도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왜냐하면 그쪽에도 정치연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도장업 의원 연맹을 만든 거지 이제. 근데 이분이 IT 담당 대신이 됐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웃기지? 그래서 남의 나라 중요한 정책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도장 의원 연맹 회장께서 IT 담당 대신을 한다는 게 좀 위화감이 있지 않습니까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장 문화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다. 전통이다. 그래서 이 전통을 살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장 문화와 전자정부의 융합을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 어마어마한 그 비난을 받았죠. 근데 그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기계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일본 사람의 보통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네. 일본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한테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이게 현실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웃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망가지 못하는 대일 무역 흑자가 작년에도 아마 200억 불 이상 될 거예요. 그전에는 300억 불 정도 됐었고 오직하면 아베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원자재를 수출을 안 해주면 한국이 어려울 거라 그래서 수출 규제를 해갖고 우리를 분개하게 자기네들 만들었잖아요. 소재. 그것처럼
200억 불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소재예요. 음. 근데 소재는 대부분이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이 아날로그를 참 잘하는 민족인 거예요. 네네. 모노즈쿠리라는 표현도. 모노츠쿠리라는 표현을 네. 하는데 그쪽을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강자였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날로그의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디지털이고,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그죠? 가전이나 막 전 세계에 팔지만 거기 핵심 부품들은 또 일본에서 다 수입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냐면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느리다. 그렇지만 언젠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을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리도 비즈니스 찬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노베이션에는 두 종류의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뺄셈의 이노베이션이고 하나는 덧셈의 이노베이션인데요. 덧셈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도장을 찍기 위해서 문서를 스캐닝하는 AI를 이용하고 도장을 찍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개선일 수도 있고 이것은 플러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사람 손이 안 들어가니까. 개선이 아니라 계약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개선이에요. 근데 이게 뺄셈의 이노베이션은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효과가 높아요. 뺄셈의 이노베이션은 이걸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전부 전자결제를 돌리고 그렇죠. 도장을 없애고. 네. 근데 그거는 저 나라 국민들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돼서 다 따라올 수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전 국민의 50% 정도가 아직도 퓨처폰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한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고 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문화를 그들한테 가르쳐주고 옛날에 조선통신사가 했듯이 저분들이 언젠가는 전자결제 할 거 아니겠어요? 전자문서하고 네. 우린 다 해봤잖아요. 그럼 그 점을 그 솔루션을 우리가 팔고 공유하면서 돕고 돕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본의 태도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반도체 소부장 수출 안 하겠다는 나라를 대상으로 참 설득하기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베 네. 총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 많이 찾아가 보면 네. 한편으로는 진짜 그 현장에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가 기존에는 뭐 일본의 이제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퀄리티가 좋고 어쨌거나 가까운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그걸 그냥 썼다가 저게 정치적 이유로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국산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쵸. 소재 부품 하나 안 들어가서 뭐 이게 반도체 생산 못하고 하면 그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고 네네네. 그런 기업들은 많이 커지겠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 자립도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관련한 생태계에서 추가로 2차, 3차로 또 이제 덕을 보는 회사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네. 직업의 특성상 한국의 이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솔루션들을 많이 파악을 많이 봐요. 근데 진짜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들게 기술 개발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기업들이 그걸 사용해줘도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대기업들이 그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껏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바꿔서 네.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안 해주니까 매출이 안 생기니까 발전을 못했는데 네. 거꾸로 이번에 그분이 그 양반이 그걸 해주는 바람에 거꾸로 네. 우리 전화해보기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한국이 그걸 전화해보라고 만든 거지 아베가 그걸 노린 건 아니겠죠? 설마 뭐 일방적으로 미워할 필요는 없으나 또 우리가 뭐 배울 건 또 배워야 되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의 어떤 뭐 특성 또 어떤 현 단계에서의 그 여전히 피치폰을 50%가 쓰는 나라에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좀 황당합니다. 그냥 왜 보통의 아마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일본의 아키하바라에 가면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대형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테레비 매장에 가면 제일 몫이 좋은 곳에 전부 LG 테레비 깔려 있고요. 네. 냉장고 살 일이 있어서 구석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LG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히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 제일 큰 냉장고가 있는데 히타치께 제일 좋은 거죠.
그게 40만 원 정도 했어요. 400만 원. LG 건 얼마인가 봤어요. 네. 얼마 같으세요? LG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더 비쌀 것 같은데. LG는 900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장 초보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LG 냉장고를. 네. 거기 매장에서. 이게 2배 반 정도 될 정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긴 좋았어요. 뭐 이게 콩콩 두드리니까 안에가 막 보이고 발 쑥 갖다 대니까 문짝도 열리고. 네. 근데 그거 갖고 나보고 2배 반 내라 그러면 망설이겠는데 그거를 거기다 놓고 파니까 이제 네.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종업원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왜 삽니까? 그랬더니 브랜드잖아요. 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본의 그 중심지에 야키하바라의 요도바시 카메라 매장에서 냉장고는 히다치가 제일 좋아요. 일본에서. 그거의 2배를 넘는 가격에서 우리 제품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왜 그걸 사냐고 그랬더니 브랜드기 때문에 산다. 그 얘기 듣고 참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네. 어쨌든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참 반가운 그게, 소식이기도 하네. 역시 희망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가전은 LG가 잘 만들긴 합니다. 정말로. 결론이 근데 왜 LG 차량론으로? 네, 윤 박사님. 네.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또 곧 일본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부터는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격으로 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계속 윤 박사님 통찰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